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맞고 혈전이 발견돼서 사망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60대가. 근데 이게 이 질병청 등에서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백신과는 관계가 없는 사인이다.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다. 이러니까 뭐 물론 뭐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일부는 백신을 맞고 죽을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게 수백만 명에 한 명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인과관계 따져 가지고 그런 확률로 백신을 안 맞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위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독감 백신 맞고 실질적으로 독감 백신 때문에 돌아가신 분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신들이 그 허가가 나올 때에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심이 돼서 계속해서 임상하고 실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도 나는 그 프레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싸구려고 뭐 화이자나 모더나는 비싼 거고 이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 심지어 그 있잖아. 그 주호영이 그 질병청 찾아가 가지고 했던 말이 최근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리는 뭐 싸구려 어쩌고저쩌고 그런 백신을 먼저 들여왔냐."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그렇죠. 벌써 우리나라가 57만 명, 좀 한 달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57만 명이 접종을 했고 뭐 혈전 증상이 이제 조사를 역학각을 조사했는데 백신과 관계 없다. 유럽에서도 뭐 혈전 관련해서 조사를 많이 했지만 전혀 문제 없다라고 그저께인가요? 판단을 했었고 지금 뭐 우리 이제 기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 가지고 부작용이 있기를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또 유럽에서는 뭐 접종을 중지했다 아니면 뭐 어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뭐 창고에 썩 넣어놓고 뭐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오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몇몇 국가에서 일단 조금 보류를 한 건 있지만 이게 안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류한 건 아니고 좀 더 체크를 하기 위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EU하고 영국하고 지금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각 국가별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EU에서는 영국으로 급하니까 물량을 보내주는데 영국에서는 EU로 백신을 안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 백신 안 보내주면 EU에서 안 보내주겠다 백신을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럴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영국에서 지금 백신 가지고 협박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럽에서도 서로 지금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도 어떻게 이 면역 현상이 좀 발생하잖아요. 이 적응기가. 근데 코로나 백신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것을 중화시킨다고 했지만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발열이나 이런 것들이 경증이 좀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신은 인제 3월 달하고 4월 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맞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일본보다는 굉장히 많이 빠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5월 달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제 단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이 시간 현재쯤이면 60만 명대 초반? 한 어제까지 62만 명이었고요. 대략 한 64만 명, 5만 명 정도가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백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지나면서 9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인제 그 단위가 인제 막 1,000만 명, 2,000만 명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때까지 쪼끔만 더 개인 방역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니까 그 혈전이란 거 좀만 설명을 네. 드리면요. 이 혈전이란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그 피가 이제 밖에 나왔을 때 굳는 거 피떡 혹은 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망을 일으키는 방법은 그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아주 가는 혈관을 막아서 그게 이제 호흡기를 막으면 보통 이제 호흡 질환이 생겨서 이게 사망하게 되는 건데 이 원인을 봤더니요. 원인이 고령, 수술, 외상, 부동, 마비, 암, 항암 치료. 그다음에 뭐 과거 그 가족력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심부전, 호흡부전, 심부전증 내과 질환이 있으며 비만, 흡연, 중심, 정액관 등도 유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그 지금 혈전의 그 원인이 있고 이게 혈전 색전증을 일으키는데 이게 주사 맞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원인인데 주사로 인해서 혈전이 생겼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지금 이 그 그러니까요. 혈전이란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좀 고령층의 환자에게서 있는 핏덩어리가 혈륜에 돌아다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 맞겠다는 사람은 사실 없고요. 이거 조장하는 게 조호영이에요. 아니 질병청 찾아가지고 왜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싸구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백신 맞추면 안 됩니다. 때가 와도 이 사람은 못 맞추게 된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 의료진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백신 맞겠습니다 안 맞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례가 돌아오면 다 맞을 거예요. 언론들만 이질을 하고 있는 거야. 조호영이 이야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방역 방해라니까요. 실제로 방역 또는 백신의 속도를 막 높여야 되고 뭐 확진자 찾아내야 하는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걸 해명하기 바빠지면 그만큼 이 백신 방역이나 접종 등에 있어서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방해행위라는 거.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국제 컨설팅 업체 보스팅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세계 인재 분석 보고서에 보니까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 선호도에서 한국이 1위 했냐고요? 그건 아니고 욕심도 되게 많다. 한국이 지금 12위를 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12계단이 오른 거예요. 그전에 24위였던 거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 국가가 200개가 넘잖아요. 소위 말하면 뭐 선진국만 해도 수십 개 국가인데 한국이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 선호도가 12계단 튀어 올라와서 12위가 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국민의 지인 빼고 나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12계단 이게 그 1년 만에 12계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 방역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그 뭐랄까요? 삶의 그 질, 환경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인프라가 뭐 교통, 인터넷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치안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다른 국가에 비교한다면 진짜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약간 이제 언어적인 장벽,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권이 아니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유럽, 미국 이거 대륙하고 비교한다면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약점이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맞아요. 것이 맞아요. 코로나 방역을 성공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안전하다라는 느낌. 그것을 세계 시장에 어떻게 보면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기자들, 기레기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고 있다, 뭐 힘들다, 뭐 안 좋다라 말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 가서 일하면은 걱정 없이 돈 벌 텐데 이런 생각을 선진국들이 먼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비교되는 게 우리나라가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대단히 인기였었고 유행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층에서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뭐 교육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련된 비관론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환경이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의료 체계가 잘 된 나라 대한민국을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택 문제 등에서 젊은 층의 그 개선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부동산의 평등 분배에 관련된 주장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이제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층이 요즘은 이제 외국으로 나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그 해외에 나가서 이민 갔던 분들도 그 리쇼어링 혹 그 유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화면 같은데 TV 같은데 보고서 제가 20년 30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나왔을 때랑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코로나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앞서 나가는 걸 봤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는 확실히 그 여러 사람들,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서 선호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 안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혜를 함께 모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에 한 20만 명한테 설문한 거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영어가 주로인 국가들은 지들끼리 뭐 일단 답답할 테니까 영어가 잘 안 되면
걱정하지 마 이것들아. 한국 사람들, 서울 사람들 영어 잘해. 옛날처럼 막 외국인이 길 물어보면은 몰라 그러지 않아요. 다 알려주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가끔씩 이제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아직도 그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생각 바꿔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왜 자조적으로 뭐 한국 사람 외국에 나가면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를 비웃듯이 나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 많다 이런 식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 촛불 이후에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거 맞고 외국 사람들이 봐도 대단한 민주주의 국가인데다가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 그게 국가 브랜드가 엄청 그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생각해 보면 5천만 명이 넘는 인구에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보면 작은 나라 같지만 막상 한국이라고 하는 지도를 펼쳐놓고요. 그 구글 그 맵 같은 걸로 쭉 보면 진짜 넓고 대단한 나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조적으로 뭐 조선 사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본인들만 아직도 그 특히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처럼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겼거든. 이런 감정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인구가 비슷하거나 많은 나라들은 유럽에서 가장 그 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스페인이 우리랑 거의 비슷하고요. 이탈리아나 뭐 이 정도가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많아봐야 네덜란드가 뭐 1,500만 그다음에 다른 나라 뭐 스위스 같은 8,900만 이렇게 아주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면 물론 저는 이제 한 8천만쯤 돼서 남북이 합쳐져서 경제 영토가 좀 더 넓어지고 그래야 시장 규모가 좀 더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남북 관계 그 진전 그러니까요. 발전을 원하지만 우리가 1억 명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남북 통일되면 어마어마한 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한국의 이제 경제 발전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시장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면 대단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또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게 뭐 코로나가 세계 시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없다고 하더라도 진짜 한류 같은 거 이제는 세계가 우리나라의 한류 이런 그런 것을 보고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고 따라 한다는 것이 미나리란 영화가 벌써 아카데미 6개 부분에 올해도 작년에는 또 다른 영화가 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하고 뭐 IT 쪽 뭐 반도체라든지 뭐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나라가 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바이오 시장도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작은 기업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진일보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송 작가의 죽은 이야기 보면은 우리가 자조적으로 하는 국뽕 방송을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대단해요. 한국인 자체가 세계 각 분야에 그 산업의 분야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그 소위 말하는 열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나라가 됐어요. 실제로 지금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데이터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보다 앞섰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런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친일파 청산만 좀 제대로 된다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는 비슷할지 몰라도 구매력 지수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죠. 능가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일본. 네, 생각하면 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짤막한 국뽕 타임이었습니다.